대통령실, 앞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메시지도 들어봤지만 여전히 우리는 통칭해서 용산 혹은 대통령실로 부르고 있는데 구자영 차장, 네. 대통령실이 집무실 명칭 후보 5개를 오늘 아침에 공개를 했어요.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내일 오늘부터인가요? 그러면 6월 3일이니까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5개 쭉 봤는데 전반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네. 한 가지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이니까 이제 드래곤 하우스가 혹시 후보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빠졌고요. 예. 건의된 뭐 그 수천 개의 그 후보작 중에 청와대에서 이제 1차 이 심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최종 선택을 앞두고 이제 5개 후보를 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하고요. 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종 후보를 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유력한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집이 영어로 하면 이제 피플스 하우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예. 피플스 하우스가 어떠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론도 거기에 좀 수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후보작 중에서는 좀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하는. 국민의 집이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결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아, 국민의 집으로 결정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국민,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만약에 국민의 집으로 나온다라면 예. 뭐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민음청사, 뭐 잘 듣겠다, 뭐라는 얘기 있고 바른누리 앞서 뭐 자막에도 좀 나갔고 여러 설명이 있고 이태원로 22는 이거 지명을 말하는 건데 저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청와대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제 그 푸른 기와의 느낌도 있었고 오랜 기간 그리고 거의 뭐 반세기 동안 불려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익숙하게 다가가느냐가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와도 좀 관련이 있을 듯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에 딱 안 와닿으니까 다들 조금의 단점은 있습니다. 예. 국민의 집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여당을 비난하는 쪽에서 국민의 짐이다. 국민의 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이제 그게 또 연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바른누리 같은 경우도 옛날 바른미래당이 있어서 그걸 또 연상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네요. 국민청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청자가 사자가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들을 청에 이제 생각할 사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게 또 과연 그런 의미로 또 읽혀질지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민음이라는 게 국민의 소리라는 것인데 글쎄 뭐 출판사도 비슷한 출판사도 있고 해서 이태원로 22는 다운인가 10번지를 이제 연상시키는데 아 그러네요. 영국 그렇죠. 총리 관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이태원이라는 그 지역명이 과연 이제 좀 맞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냥 직관적으로 대통령실. 그렇죠. 대통령실 뭐 그게 또 한 것 같고. 참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익숙지 않아서 어떤 게 좋을지 또 이게 자주 들으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선정되는지. 뭐 저도 지금 이현정 의원이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국민들이 제출을 해가지고 뽑은 5개니까 저 중에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오랫동안 이게 앞으로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불릴 이름인데 예. 5개 모두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다가오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그런 좋은 느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 집도 아까 말한 야당에서 좀 반대할 이유도 있고 또 뭐 비밀의 집 뭐 이런 등등의 또 여러 가지 연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그래서 바른누리도 사실은 뭐 정당이나 옛날에 새누리당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현정 의원과 비슷하게 그냥 대통령실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새롭게 이름을 붙여서 경무대나 청와대처럼 별도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 알겠습니다. 또 맞으려면 사실 국민들이 확 다가오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 다 별로 이 5개 후보군이 탐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공모를 했고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저도 잘 지켜보고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얘기 짧게만 만나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온라인상에 오늘이 6월 3일인데 윤 대통령 서초구 자택 테러합시다라는 글이 특정 카페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올라온 모양이죠.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경찰 특공대까지 추가로 배치됐다는데 뭐 지금까지 그런 당연히 움직임은 없었겠습니다만
조금 그 집 주변이 좀 발칵 뒤집혔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저 테러 암시 글이 올라온 건데요. 이제 본인이 21살 남자 대학생이다. 근데 이제 자기가 군대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믿고 휴학을 했는데 시간 낭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테러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글을 본 이제 시민이 국정원에 이제 신고를 하면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나서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글을 올린 IP를 추적하고 있고요. 관련 가능성을 모두 다 열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을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사저 근처에 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예. 대통령 경호처와 또 총리실의 대테러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저 지금 자막에 보니까 IP 추적해서 누가 글 썼는지를 좀 경찰에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누가 특정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경찰의 그 IP 추적 수사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저런 글을 올린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글쎄요, 지금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일시적으로 본인 집에 자택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지금 글쎄 해프닝성 사건들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가 지금 윤 대통령 자택에 배치됐다는 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 첫 번째 이슈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